오늘 우리 K 증시는 모처럼 미혼 한상으로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이지만 한국 증시는 상승으로 끝이 나서 미혼 한상 잘 받아 먹었다. 우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는 또 한 번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새로 교침을 했는데, 아니 근데 이 반도체 AI 쪽 실적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려면 좀 시간 좀 걸릴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폭스콘, 여기 이제 애플 최대 벤더사죠. 아이폰 만드는 여기 2분기 잠정 실적이 또 깜찍하게도 예상치를 박살을 냈고요. 그래서 깜짝 실적은 아직 아니고 깜찍 실적 정도. 왜냐면 이거는 비회계 기준 그야말로 잠정 실적이니까. 하여간 그러면서 이 폭스콘이 이번 실적 잘 나온 비결이 바로 AI 서버의 강력한 수요 덕분이다, 이렇게 또 명시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뉴욕 증시에서는 지나간 줄 알았던 AI 바람이 다시 순풍으로 작용하면서 엔비디아는 V자 반등, 그리고 TSMC는 사상 최고치 주가를 새로 고침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K 반도체 주들도 여기 화답을 하려고 했으나 삼성전자는 의외로 좀 힘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정작 이런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업종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력 송전 이거.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 정부에서 A급 발표 하나 나올 게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 전압형 기술 국산화 완료. 요거라고 어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구라치지도 못해. 영상에 다 남아있거든. 거기다가 주말 프랑스 총선 최종 투표 결과에서 예상했던 그 우파가 다시 쪼그라들고 결국은 좌파 연합이 승리했다. 이거에 따라서 K 증시 원전이 이틀째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팔로우업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냐. 무슨, 야,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프랑스의 마크롱인지 마카롱인지 그 걔까지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냐고 악플 쓰셨던 형님들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 이제 테슬라는 벌써 지금 한 2주째 연속 상승? 이 정도로, 테슬라 효과가 우리 이제 K 증시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K 2차 전지주들도 7월 들어서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오늘은 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업종의 수급이 쭉 빠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가 이번 주 금요일 그 12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분기에 적자 전환했던 이 에코프로가 과연 2분기에는 한 분기만에 적자 탈출에 성공을 했으려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과연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라고 해서 딱히 글로벌 전기차 업황이 확실히 나아졌냐? 아니면 뭐 실적이 특별히 좋아질 대규모 계약 공시라도 있었냐? 둘 다 일단은 아니죠. 그래서 또 한 번 이 바인딩 계약이라는 개소리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그런 격의 그 홍보 약팔이 멘트였다는 거야. 거기다 그럼 이제 테슬라 효과? 요거를 또 보면은 최근 테슬라 주가 상승세가 이제 지난 인도량 예상 상회 덕분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이게 100%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이미 반영이 됐고, 대신에 오는 8월 8일로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랑 FSD 그 자율주행 다음 버전 기대감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 K 2차 전지주들은 솔직히 로보택시랑 FSD랑 상관이 있나요? 아니, 에코프로가 테슬라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2분기에 추가된 재료가 있다면 바로 트럼프 당선 확률 급등. 차라리 요거는 우리 K 2차 전지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난 TV 토론 이후 민주당 전체가 술렁거렸을 정도로 바이든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딱히 또 바이든을 대체할 만한 인물도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 지금 한간에서 뭐 얘기 나오는 미셸 오바마가 나온다.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만 더 좋아하지. 이 미셸 오바마로는 절대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워싱턴의 입장이고요. 하여튼 진짜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 주도 CPI의 금통위에, 그리고 이제 주말 앞두고 금요일에 에코프로 실적에 하여튼 바쁜데, 이제 그럼 다음 주는 한가하냐? 아니요. 요즘 미국 증시 보면은 AI 반도체랑 트럼프 테마 둘이 이제 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 15일에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때 대선 후보 최종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는 건데, 이제 이게 민주당은 8월 중순이고 공화당이 이제 먼저 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트럼프가 이번 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될 가능성은 이제 99%. 이제 1%는 뭐냐?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그날 전당대회 날 아침에 눈을 안 뜨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럼 이대로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서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까지 밀어붙일 경우 이거는 곧 뭘 의미하느냐. 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불법 이민 원천 봉쇄.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 추방. 그 다음에 둘째, 바이든의 그 열린 지갑 프로젝트 완전 순삭, 삭제. 셋째, 전기차 전환 중단. 요거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RNC, 이 공화당 주최 측에서 트럼프 캠프의 선거 공약을 전적으로 반영한 대선 플랫폼을 오늘 공개했는데 여기서 나온 3대 핵심안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 불법 이민 원천 봉쇄, 그다음에 바이든이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 완전히 센 불로 이제 쫄리기 들어가가지고 증발시켜버리고 증시든 고용이든 박살나는 거는 뭐 신경 안 쓴다. 그런 거는 바이든한테 가서 따져라.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딱 돼가지고 이제 미국 경제를 초강도 다이어트로 막 잡아 돌리면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날 때쯤 이제 바이든은 당연히 기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론이 저놈 잡아 죽여라. 이제 이렇게 갈 거를 지금부터 미리 이제 셋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한 세 번째가 바로 바이든이 진짜 그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워온 전기차 전환 지원을 끊어버린다는 거. 이게 정말 그 공화당 전체가 트럼프 입안의 혀처럼 이번 전당대회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화당의 이제 그 RNC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앞에 말한 대선 플랫폼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건국과 동시에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영국을 박살냈고 20세기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을 또 까부셨고 동시에 소련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면서 44년간의 냉전을 종식시켰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의 지금 무슨 전쟁 시작할 때 선언문 내지는 예전에 그 닉슨 독트린처럼 지금 완전 세게 나오는 중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세게 나온 이유가 뭐냐. 때려부셔야 할 주적이 어디냐. 바로 민주당과 바이든 정권이다. 그러면서 또 타겟으로 삼은 게 정작 미국 본토 시민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가버린 불법 이민자들의 싼 노동력.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버린 그 바이든의 무제한 유동성 무한 리필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 또 그 다음이 자동차 강국인 미국을 퇴보시킨 동시에 중국의 그 장난감 같은 전기차 산업만 배불려준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정책. 이렇게 3대 타겟을 이제 제시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전기차 전환 중단이 절대 IRA 취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그 주특기인 대통령 행정명령을 잡아 돌려도 IRA를 통째로 버리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IRA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우리말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민주당이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때는 공화당도 이걸 반대를 못하게.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국민들하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제 이걸 할 거니까 니네도 당연히 동의를 해라. 이런 코로나 시기의 어떤 엄중한 그런 시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미 당론 으로 다 합의를 했던 건데 이걸 트럼프가 어떻게 뒤집어. 거기다가 또 정작 IRA 혜택을 보는 미국 주정부 가운데서 공화당 우세 지역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 초에 미국 부채 한도 다 차가지고 셧다운 우려 나올 때 그때도 일각에서 야 이러다가 예산 부족으로 IRA까지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제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분명히 다시 제가 make sure 해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 K배터리 3사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장 짓고 막 그 배터리 만들고 있는 그 어떤 동기부여 그게 바로 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그 AMPC 혜택 이건데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트럼프가 아니라 무슨 미셸 오바마든 누가 와도 막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뭐 그 AMPC가 별거 아닌 것 같은가요? 올해 1분기에만 LG에너지솔루션 1989억 원, 여기 제가 지금 자료 받아놨어요. 삼성 SDI 467억 원, SK온 385억 원, 이렇게 AMPC로 리임버스 받았어. 작년 2023년 연간이 아니라 올해 1분기에만. 우리 K배터리 3사가 총 3천억 가까이를 미국 AMPC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자,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무슨 친중 배터리 스파이니 매국노니 뭐 개관 앞잡이니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사람 하나 그렇게 멍석말이 해가지고 마음대로 낙인 찍는 거 그거야말로 인격살인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거야. 하여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정책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워싱턴 로비그룹 전통의 탑3가
정유 자동차 금융이니까 이 중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가장 지금 워싱턴의 어떤 기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는데, 우선 2분기 GM의 전기차 인도량이 21,930대로 전분기 대비 34% 증가를 했고, 여기에는 그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 디비전에서 나온 캐딜락 리릭이 2분기에만 7,294대 팔려가지고 2015년 이후 분기 판매량 최고를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GM이 연말까지 전기차 10개 차종을 계획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올해 3분기까지 전기차 누적 생산량 40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철회를 했고, 그 다음에 2035년까지 신차는 전부 전기차로 출시를 하겠다는 이 계획도 역시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가동 예정이었던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도 내년 2025년 가동으로 이제 당초 계획에서 1년을 늦췄습니다. 바로 딱 요거야, 요거. 현재 미국 자동차 업계가 짜놓은 대선용 시나리오가 바로 요거라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진짜 제너럴하게 무조건 이 표준이 되는 거고,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현지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려고 준비하는 우리 현대차 비롯해가지고 외산차들도 역시 이 제너럴 모터스의 스탠스를 그야말로 스탠다드로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획된 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되, 대신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 눈치 보면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놨던 어떤 목표나 의무 이딴 거는 일단 없애버리는 거고, 그냥 전기차 쪽은 시장의 수요에 맞춘다, 이렇게 이제 유연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준비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표본이고 기본 품새라고. 그게 바로 이제 제너럴 모터스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확률 올라간다고 지금 K 증시에서 또 마바라들이 지 맘대로 떠드는 게 결국 IRA 보조금도 폐기된다, 혹은 반대로 트럼프가 돌아와도 뭐 일론 머스크랑 친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빼고 다른 분야에서만 바이든 지우기에 들어갈 거다, 그런 거 그냥 다 헛소리고, 그냥 딱 제너럴 모터스, GM 여기만 보면 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방한 시간. 연아 반갑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탈모인의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에 다녀왔는데, 저도 한 1년 넘게 진짜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찾아볼 거 다 찾아본 결과 결국 이 탈모는 모발이식 아니면 약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승기도 정우성 형님도 결국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간 많고 돈 많은 연예인들이 뭐 두피 마사지를 안 받아봤겠어, 아니면 뭐 탈모에 좋다는 걸 안 먹어봤겠어.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약하고 모발 이식만한 게 없다, 이렇게 뭐 선택을 한 거 아닐까? 거기다 요즘은 그 20대 아이돌들도 미리부터 탈모약을 먹는데, 이제 일찍부터 최대한 덜 빠지게 관리하고, 또 이 머리숱은 하여튼 많을수록 더 건강해 보이고 뭐 남자다워 보이고 이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제가 먼저 처방전을 받으려고 그 탈모인의 성지에서도 제일 유명한 그 모 의원에 딱 들어갔는데, 대기실에 한 30-40명이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뭐 모자든 두건이든 하여간 뭘 뒤집어 쓰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휑한 분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거기 딱 들어가니까 딱 내 머리에 시선이 다 일제히 쏠리면서 진짜 무슨 그 차은우를 본 것 같은 그런 부러움의 시선이 나한테 쫙 꽂히는데, 와, 진짜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연예인도 부럽지가 않더라고. 내가 거기서는 진짜 나 정도면은 티나 터너야. 하여간 근데 정말 그 진료받고 처방전 받는데 한 27초 걸렸나?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한 게, 이런 공장장 같은 의사하고 정말 그 대학병원에서 밤낮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진짜 직업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 의사인 그런 분들하고 뭔가 대우가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대우가 결국 뭐야? 자본주의에서는 보상이 돈이지 뭐. 그 다음에 거기랑 붙어있는 약국도 마찬가지야. 이건 무슨 진짜 이거야말로 자판기도 아니고 그냥 서서 나 무슨 로봇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어. 여기는 의약 분업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UBS의 이머징 마켓 전략을 보면은 7월 들어서 우리 K증시가 코스피의 경우는 삼성전자 효과, 코스닥의 경우는 테슬라 효과로 이제 2차 전지주들 위주로 조금 올라왔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은 현재 중립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대만도 같이 중립에 있네요. 반면에 인도, 사우디는 비중 축소. 그럼 비중 확대는 어디냐? 바로
중국 홍콩이 다시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떤 고점 부담으로 눈치 보기가 극심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외국계 자금이 만약에 중국이나 홍콩으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썸머랠리 종료의 그런 시그널이니까 우리가 이제 눈치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어제 골드만삭스 HSBC에 이어서 오늘은 모간 스탠리가 삼성전자 분석을 내놨는데 자, 이 모간 스탠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로 코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전설의 보고서죠. 메모리 반도체 윈터 이즈 커밍. 그 보고서 한 장으로 삼성전자의 상승 기세를 꺾어버렸던 전적이 있고 또 모간 스탠리 그러면 이 이름 자체는 누가 봐도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뭔가 아메리카 치즈버거의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이 대주주다. 그러니까 일본계 월가 IB야.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7월 31일 삼성전자 경영 컨퍼런스 콜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진행 중인 엔비디아 HBM3E 테스트에 대한 디테일이 공개될 거다. 이 말은 만약에 그 전에 이제 테스트 합격했다는 소식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급 물량이나 공급 시점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지 이거를 그때 그 7월 31일 경영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공식화할 거고 만약에 그때까지 테스트 결과가 안 나온다면 진행 상황 업데이트 정도는 여기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간 스탠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간 스탠리는 여전히 삼성전자에는 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동안의 그놈의 엔비디아 테스트에만 너무 모든 사람들이 목매고 있다가 삼성전자의 다른 숨은 수익 창출 에이스들을 간과했다. 그게 바로 이번 잠정 실적을 통해서 다시 각성 효과가 있었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수익 대비 주가는 여전히 높아 보이지가 않는다고 모간 스탠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10만 5천 원으로 콜했습니다. 와, 진짜 이 모간 스탠리의 목표가 10만 5천 원은 국내 마바라들의 목표가 20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원래 인색한 애들이잖아요, 모간 스탠리가. 특히 삼성전자를 한번 그 조련했던 경력도 있고. 이거는 평소에 절대 그 칭찬을 안 하는 여친이 관계 후에 이제 나한테 요즘 뭐 좋은 거 먹나 봐. 많이 좋아졌어. 이런 말 한마디랑 비슷하다고. 이거 오늘 탈모약을 먹었더니 좀 약간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죄송해요. 그 다음 오늘도 계속 삼성전자 1세계 외국계 리포트가 전해지는데 이제 모간 스탠리와 한 집안간인 JP 모간은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가장 큰 의미가 최근 삼성전자 실적 우려에 큰 부분을 차지하던 웨이퍼 재고 상각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이게 해소된 거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영업이익 10조 4천억이라는 예상치 12%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요거 덕분이다.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본격 HBM 믹스 상승에다가 메모리 실적 호조가 시너지를 또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강력한 실적 성장 모멘텀을 예상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원의 투자 의견 당연히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죠.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삼성전자 경매하듯이 여기저기서 막 목표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CLSA 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11만 3천 원에서 오늘 12만 원으로 역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비중 확대죠. 그 다음에 이 CLSA 증권은 LG전자 목표가도 기존 12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6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미국에 있을 때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누가 봐도 뻔한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틀리지 않았다고 CLSA 증권이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도 오늘 튀어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5천 원. 이 정도면 사실상 최상단 아닌가요? 여기다가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대신에 이 맥쿼리는 LG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9만 2천 원의 투자 의견 중립으로 후려쳐버리네요. 자, 그 다음 사실 지난 5월부터 저희 외국계 리포트에서 제일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 바로 유한양행하고 삼성전기. 정말 그 뒤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닥터피쉬처럼 몰려들었는데 유한양행은 가장 최근 7월 2일에 제가 그 현지 미국에서 전해드린 외국계 리포트 당시 모간 스탠리 목표가 9만 원 이게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돌파해버리면서 화끈하게 보답을 했다가 어제 하루 조정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반등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6월달 외국계 리포트
이후에 금세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수직 상승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어제 하락한 후에 오늘 반등 나왔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JP모간이 삼성전기의 주력인 MLCC에 대해서 작년 3, 4분기 일본 동종업계의 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한 이후에 올해 1분기에는 재료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기의 MLCC 마진 회복은 올해도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지속적인 엔화 약세가 자연스러운 가격 경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뭐 이거는 삼성전기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아니 삼성전기가 일본 BOJ를 뭐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삼성전기는 앞으로 마진에서 믹스 개선이 더 중요한데 오토 제품 믹스 이게 이제 파워트레인 안전 관련 고급 라인업하고 그다음에 엣지 AI 컴퓨팅 여기는 초소형 및 고용량 MLCC 이쪽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기 측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기판 마진은 상반기 비수기 이후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삼성전기 목표가를 기존 18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9만 5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반면에 같은 날 하필 CLSA 증권이 이 삼성전기 목표가 16만 원에다가 투자 의견 홀드 중립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간 스탠리가 한국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2분기 실적 프리뷰를 내놓았는데 제목은 스무스 라이딩 우리말로 하면은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건데 설명 보면은 2분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1분기 실적 호조에 이어서 앙코르 실적 호조 그러니까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2번 더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2분기 물량 성장과 환율 순통에 따른 추가적인 레버리지가 더해질 것으로 본다. 또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것도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더 보면은 자동차 OEM 쪽은 전분기 대비 물량 성장, 강력한 믹스, 환율 순통이 합쳐져서 또 다른 매우 강력한 분기로 이어질 전망이고 다음 자동차 부품에서는 대부분의 부품 공급 업체들이 분기별 수익 마진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동차 OEM보다는 속도는 조금 완만할 것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선호도를 보면 기아차에 대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이 비중 확대고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만도, 한국타이어, 한원 시스템에 대해 투자 의견은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으로 유지를 한다. 그다음에 S&T 모티브는 투자 의견을 이퀄 웨이트로 하향 조정한다. 근데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는 언급이 없는데 뭐 목표 주가는 여전히 30만 원대 위에 있지만 현재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최근 테슬라 급등도 약간 테슬라롱, 현대차, 기아 숏 약간 요런 지금 시소에 올라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투자 의견 중립 그 기업들 목표가를 보면은 한원 시스템 목표가는 기존 4,600원에서 이번에 4,000원으로 하향했고 그 다음에 S&T 모티브는 기존 목표가 53,000원을 이번에 5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 7월 10일 수요일인데 정부가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이 보도자료 제목도 지금 미리 입수한 게 글로벌 사이버 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오죽 좋겠습니까? 요즘은 사이버 보안 이쪽이 그 국방 안보 이쪽에도 거의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일 수요일부터 정부가 미래차 부품 산업법을 시행하는데 미래차 하면 또 자율주행이 핵심이죠. 자율주행의 핵심은 또 역시 라이다. 그리고 내일 정부가 원전 생태계 안전 점검 회의 개최하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원전 재활용, 원전 해체 이쪽 테마 해당됐죠. 그다음 또 내일 민간 내비게이션 고도화 발표식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그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이제 그 대참사 났던 그래서 증시에서는 LBS 그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재난 관련 경보 장비 이쪽 그다음에 내일 산업부에서 수요 공급 기업이 함께 만드는 순환 경제 협력 사업 이거는 재활용 중에서도 재생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이쪽 섹터가 핵심이죠. 그 다음 내일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국가 하천 정비 현장 점검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대로 작년에 관리 못해가지고 국정조사까지 갔던 그 최상병 그 사건 연결됐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 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 수혜주는 콜드체인, 밀키트 그 다음 이제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 따른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 이쪽. 다음 내일 수요일 경제지표는 6월 고용동향이 나오고 여기서 또 고령화 이슈 튀어나올 거고 다음 내일 이제 프랑스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갤럭시 Z6랑 갤럭시 링 그러니까 그 스마트 제품 중에서 손에 끼는 반지
그리고 또 AI 온 디바이스 제품으로는 귓구멍에 그 꽂고만 있으면 외국어가 동시 통역되는 이게 이제 무선에다가 또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은 이미 한창 뒤쳐져 있습니다. 또 내일 이벤트는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가 금요일까지 열리는데 역시 이번에도 화제의 중심은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이제 뷰티 미용기기,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XR, 그 확장현실 솔루션 개발업체 K3i가 수요 예측 돌입하고, 다음 BGF 리테일에서 농심 꿀꽈배기 막걸리를 출시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너무 달다. 이어서 FNC 엔터 소속의 FT 아일랜드가 정말 오랜만에 내일 컴백하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리니지 W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한다네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파업 중인데 내일은 현대차 노조가 임금 협상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일 해외 일정은 중국에서 6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둘 다 나오고, 다음 일본도 내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최근에 진짜 엔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진짜 트럭이 내리막길 막 내달리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만약에 급격한 긴축이 나온다면 우리한테도 뭐 좋을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밤 상원에 이어서 내일은 하원 의회에 출석하고요. 그 다음 내일 시카고 굴수비 시카고 연은총재 연설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미국 실적 발표는 정말 그 윤활유 업계의 고인물이자 진정한 독과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WD40 여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 직원 수 찾아보니까 한 600명밖에 안 되는데 주가를 보면은 와 80년대 초반에 상장해가지고 진짜로 코카콜라처럼 꾸준히 우상향이네. 진짜 이 정도는 돼야 그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가 통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